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7월 3일 장 마감 4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 투자하시기 정말 어렵다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식으로 수급이 갈린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한 20년 동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특정 섹터만 올라가고 또 미국 엔비디아를 주가를 급등시키고 글로벌 자금을 글로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요새 들어서 아무리 저평가를 할지라도 바닥인데도 심지어 매도를 해서 거래량도 없는데 그 종목이 아무리 저평가를 할지라도 시장가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 매수 잔량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항상 시간 지나고 나면은 뭐 개별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갈 수 있고 급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잘못된 판단은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은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장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을 올리는 것보다 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고평가다 실적 발표하면 떨어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도 위에서 조금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 있거든요. 고평가를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국 주식밖에 없다, 뭐 국내 주식은 뭐 금투세다 뭐다 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그쪽으로 우리 한국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으로 지금 그 많이 올려져 있는 종목을 갖다 바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이런 움직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자금이 있을 때는 그게 일시적으로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항상 경험해 보면 옛날에 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그랬었고 뭐 게임주도 그랬었고 엔터주도 그랬었고 또 작년에 2차 전지주도 그랬었죠. 많이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그 종목을 사고 싶은 분들이 조금 더 붙기 때문에 그 종목을 그 횡보를 할 때 계속 사거든요. 가격 변동은 크게 없이 또 갈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자금이 떨어질 경우에는 한 번에 무너져 내리거든요. 아직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조정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버티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거의 90%가 쏠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7월 달부터는 주도주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최저점 부근에서 거래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고 지수가 조금 올라줘서 그래도 다시 신고가를 간 게 현대차, 뭐 기아라든지 현대모비스는 뭐 박스권 만들고 있고 뭐 LG전자 조금 올라줘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삼성전자도 사실 뭐 8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몇 종목만 고점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뭐 올라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테마주, 뭐 아니면 정치 테마주, 무슨 뭐 이런 종목들, 뭐 AI 뭐 한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도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죠. 많이 올랐던 종목들. 광산은 개발한다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된 종목들 너무 많아요. 심지어 거래 정지된 종목들도 있죠. 왜냐하면 자본도 없고 매출이 없기 때문에. 지금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10억, 20억 나오는 기업들도 너무 많고 아예 없는 기업들도 많은데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있거든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이 저가에 있어서 거래량 없는데 저평가다. 그런 종목들은 느닷없이 40, 50%, 60%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타이밍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코스피 우량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해운주가 뭐 HMM이라든지 대한해운 조금 움직여줬고 건설은 아직 안 움직였거든요. 탑픽 종목 대우건설, 현대건설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선주는 또 다시 조금 움직여줬어요. 한 10몇 년 만에. 그러니까
조금 올라주는 게 있고 자동차주는 현대차, 기아차 말고는 아예 다 밑바닥에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2차 전지주는 말할 것도 없이 뭐 거의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거든요. 바닥권에서 좀 지금이라도 정리하자 이런 마음들을 다 잡고, 주식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하고 달라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작년에 둔촌주공 서울에 미분양 났다고 했지만 사실 70% 청약 안 됐다, 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억짜리가 지금 20억이 넘는 상황이에요. 이런 특이 케이스 말고는 부동산은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요. 하지만 주식은 제가 얼마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GS글로벌은 3일 만에 2배 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바닥에서 70% 오르는데 열흘 안 걸렸어요. 그렇게 오른 다음에 지르면 반드시 조정 나옵니다. 역배열인 상황에서는. 그게 주식이거든요. 단기간에 상도 가고 급등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바닥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두 번만 올라도 우리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해 만에 하는 가격까지는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은 전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주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주도주가 바뀐다면 어떤 종목으로 바뀔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또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LG화학, 삼성 S대,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슬슬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속임수 쓰고. 그래서 2차 전지 편입 종목 점검해보고 포트폴리오 편입한 종목 실제 편입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보여주기 위한 편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점검을 빠르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꼭 눌러주시고 힘들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박이 나려면 초대박은 절대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해야 초대박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완전히 망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망하는 거는 기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주식의 최대 호재는 많이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리겠고,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AI 반도체 왜 올라갈까요? 매출도 없는데 앞으로 뭘 할 거야 하면 올라가는 거고, 광산도 마찬가지. 앞으로 뭐 할 거야 하면 올라가는 거고, 또 무슨 매각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정치 테마주는 그런 거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고, K푸드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K푸드 관련주, 삼양식품, 농심부터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좋다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큰 상관없는 기업들이 순식간에 더블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에 문제가 없고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그 종목 한 종목 가지고도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다림급 때 며칠 기다려서 대박 나고 나오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기운 내시고 축 처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댓글 지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미국 증시부터 빠르게 보면은 현재 이 유럽 증시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지금 매물대를 만들고 있죠. 유럽 증시도. 강하게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마 고점 박스 횡보하다가 여기서 바로 못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또 매도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반도체 자리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지금 보면은 작년부터 따져서 이만큼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몇 종목만 올랐어요. 떨어진 종목 너무 많습니다. 10개 중에 8개는 떨어져요, 미국도. 근데 저는 이번에 반도체가 여기서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오른쪽 날개에서 꺾여서 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5,544인데 저는 5,000 깨고 내려가서 4,700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도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서, 지금 엔비디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차트로 보면 안 보이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른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 쭉쭉 뻗을 때 잘 보세요. 뻗을 때는 5일선을 타고 뻗어버립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밀리고 나서 어제도 5일선이 꺾였고 쭉 뻗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지금 122인데 100도 올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100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렇게 5일선 타고 20 찍고 바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식에서 멈춰버리면은 20도 올라타는 척 하면서 결국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가 결국은 120을 깨게 되면 그때부터 하락을 확실하게 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다른 섹터들이 올라갈 수가 있고, 반면에 테슬라는 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2차 전지가 아직 급등을 안 했다.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 테슬라가 안 갈 때 2차 전지가 반등 먼저 한 적이 있고, 테슬라가 지금 올라와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반기 때 실적이 지금보다 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하지만 올라줬죠. 왜?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럼 이 가격에선 질르는 게 아니라 여기선 또 매물대거든요, 테슬라는. 그래서 테슬라도 올라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올라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속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SOX. 요게 지금 21.69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4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속스 같은 경우에. 요 자리에서 횡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버텨줘야 돼요. 속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게 몇이었나요? 895였어요. 근데 지금 2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억을 넣었으면 200몇만 원 남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빠졌고 20에서 횡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스가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에는 급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바닥권에서도 잡았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등락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내가 바닥을 잡았어도 한 번 오르면 정리하게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속스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있고 SQQQ도 지금 현재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도 10분의 1 됐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는 시점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수급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다면 중요 기사 몇 개는 볼게요.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 다행인 게 뭐냐면은, 자, 에코프로가 반등을 또 해줬어요. 에코프로가 좀 반등을 해줬고, 요런 기사가 있어요. 테슬라가 10% 급등하고 LG엔솔 에코프로 2차 전지수 강세. 다행이죠? 아침만 하더라도 더 강했었는데, 제가 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바닥권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오를 때 질르는 게 어려운 게 3% 올랐다 1% 끝날 수도 있고 하면 그날도 샀다가 손절이 들어갑니다. 진짜 20% 급등하는 날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에코프로 뭐 7% 올랐네, 뭐 포스코홀딩스 지금 뭐 아침에 2, 3% 올랐다 1.몇 %,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진짜로 올라가는 날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윗꼬리가 달리고 할 때 진짜 올라갈 때 내가 질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 종목,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 뭐 삼성, SDI, LG화학 이런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블록딜을 한다 그러면 한 달 전에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든 LG에너지솔루션이든 대다수가 지금 바닥권에서 탈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주식이 현재 이 중국하고 일본을 탈출하는 개미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진직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중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향하는데, 이게 중국 주식, 중국인들도 마찬가지,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다 미국으로 지금 끌고 넘어가서 많이 올라있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밸류보다 엔비디아가 8배 이상 비싸요. 그 정도로 미국 지금 종목들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정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미국 주식을 지금 우리 돈으로 갖다 바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조심을 하자는 게 제 마음이고, 그래서 어저께도 코스닥 폭락하고 지금 대다수 종목들이 신저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국 주식을 사라고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운용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작전하기가 쉬운 게, 주가를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이 사주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고점이야 고점이야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전주도 걸려드는 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사라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미국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금투 세리머니 지금 또 이런 것도 있고 빨리 한국 주식 탈출이나 해야지 라는 거를 부추기는 이런 운용사마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팔아잡혀서 일로 가자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올라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세요. 작년 7월 25일 2차전지 빼고 안 오르네. 이때 이달 상장사 7곳 중 10곳 중 7곳 하락. 지금은 10개 중에 8, 9개 하락이에요. 근데 이때 뭔 종목이 같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엔터주도 이후로 올랐다 다시 떨어졌고 2차 전지주만 오르고 이때 하이닉스 떨어져 현대차 신저가, 기아차 다 신저가였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작년 2차 전지가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죄다 최고점이었습니다. 바로 안 떨어졌어요. 바로. 요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에 7월 25일이에요. 7월 25일이 언제냐면 요때예요. 황당하지 않나요? 2차 전지 빼고는 안 오르네. 근데 7월 초에도 그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돈으로 갖다 바치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결국은 그 에코프로는 떨어졌죠. 이때 저런 기사 부추기고 2차 전지 다 사라고 해서 부추길 때 아니에요. 이때 현대차 가격이 얼마였어요? 최저가였습니다. 작년에. 최저가.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때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철수한다는 얘기 듣고 해서 기아차도 이때 안 갔었죠. 이때 최저가였었어요. 작년에. 기아도.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기아는 실질적으로 올 초가 저점이고 작년 7월달 여기 저점 찍으면서 이때 2차 전지 갈 때 이때 맨 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간 거 아니에요. 삼성물산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작년 7월달에 가격이 얼마인가. 7월 26일이 최저가예요. 삼성물산이. 저 2차 전지 기사 나올 때 이제 아셨죠? 저 기사 나올 때 그리고 나서 삼성물산이 이렇게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조정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 이만큼 올라있는 이 상황은 제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전 KMW라든지 예전 KMW가 이렇게 잘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 2020년도에 이때 전환사채로 또 10배 올랐었거든요. KMW가 OE솔루션 지금이야 이렇게 됐지 10배 20배 우습게 올랐던 게 이때 5G 관련주예요. 위메이드 코로나 때 어떻게 됐나요? 10배 오르고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네이버 어떻게 됐나요? 급등하고. 카카오 어떻게 됐나요? 급등하고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시간 지나고 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한미 반도체가 많은 분들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1년에 매출이 작년에 1,600억 나온 회사예요. 근데 시총이 16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한미 반도체를. 그쵸? LG전자 시총 항상 비교해요.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LG전자 시총이 17조 5천원인데 매출 100조 나옵니다. LG전자가 퍼가 9고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이에요. 다행히 LG전자 진짜 세게 밀어붙이고 제가 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전고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LG전자처럼 이렇게 한 방 쏘는 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 번에 올라가고 여기서 또 떨어지면 본전 심리에 매도 나오고 다시 당겨주고 21선에서 지금 박스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LG전자를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작년에 이제 우리가 올랐던 종목 안에서 2차 전지주 지금 제가 에이스 종목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LG화학, 삼성 S대 왜 이런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작년에 테라사이언스 어떻게 됐나요? 거래정지예요. 작년에 광산으로 해먹고 7,600원에서 지금 600원 되고 거래정지고 작년에 광산으로 해먹은 EV 첨단 소재 17,000원에서 2,500원이에요. 작년에 지오리 에너지 그걸로 해먹고 전환사채로 해먹고 7,000원에서 1,800원입니다. 지금 이런 게 현실이. 근데 중요한 건 광산이다. 광산 들어간 거 중앙 첨단 소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300원에서 또 광산 얘기 2차 전지 나오고 390원에서 15,000원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매출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단 20배, 30배 오르는데 매출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요새 비만 치료제 올라가잖아요. 종목들. 그 매출 없어요. 현재는 아예. 부채도 많고. 그러니까 루닉 같은 기업들 이거 뭐 올랐나요? 다 내려왔잖아요. 결국 시간 끌다가. 그러니까 다 내려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뭐 올랐나요? 안 오르잖아요. 오른 다음에 그냥 멈추고 있는 거고 이 정도는. 지금 매출이 있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년에 30억 매출 나옵니다. 시총 3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공통적인 건 성장을 하는 쪽에 들어가야 초대박은 난다는 거. 광산이든 매각이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카페24도 매각 관련주로 오른 다음에 또 유튜브 쇼핑으로 오른 거잖아요. 매각 관련주로 점상 한번 가고. 그러니까 매각이든 뭐든 성장을 하는 종목이 있고, 농심도 성장을 하니까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급등하고 내려오죠. 지금 농심도. 삼양식품도. 지금 많이 오른 다음에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한미약품 보면서 또 깨닫는 게 있지 않나요? 정말 예전에 제일 부러웠던 게 한미약품이거든요. 2017년도에. 자, 보세요. 대대적으로 뉴스 떨어서 점상 갔을 때가 한미약품이 2015년에 11월 9일이에요. 이때 뉴스에 대대적인 홍보 나오면서 급등 들어와다 86만. 이 가격 평생 못 갑니다.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못 갔잖아요. 이때가 최고점이에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우리가 조금 더 먹자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면은 또 떨어져도 19만 6천 원 갔다가 10만 원 찍어도 그만인 거거든요. 이 정도 오르게 되면은. 근데 엔비디아도 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랐다가도 한미 반도체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고점에서 하는 게 아닌데, 미국 엔비디아로 꼬시고 밑바닥에 있는 반도체를 위에 있는 반도체를 꼬셔가지고 밑에 있는 종목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시면은 이 힘든 난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하나도 안 올랐어요. 코스닥은 작년보다도 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코스닥이 뭘 올랐나요? 작년 7월달 대비해서 떨어져 있구만. 이게 또 대다수는 이 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의 위치가 볼린저 상한선 엔벨러프 저항선 밑에 있고, 엔벨러프 그리고 볼린저 하한선 위에 있어요. 근데 대다수 종목들은 월봉 켜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하고 엔벨로프 지지선 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대다수가. 그런 종목들이 이미 다 떨어져 있어서 거의 다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이 월봉 20월선 뺐잖아요. 기업 설명은 2차전적으로 생략합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이렇게 윗단으로 쏠 수 있느냐. 나머지 2차전지는 완전히 폭락한 상황에서 거래정지 종목들도 엄청 많은데, 그럼 에코프로가 한번 반등을 안 할 것이냐 하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그 왔을 때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7%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급등을 해서 몇 번 올라가면 순식간에 손해보고 있는 거를 복구를 하는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3년 5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종목을 매입하신 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지금 96,000원이에요. 아시겠죠? 에코프로는 상한가도 막 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딱 거래일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동안에 이때 급등한 거 아래로 내려왔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이 기회는. 이 기회는 다시 없을 기회예요. 포스코홀딩스. 자, 월봉상으로 열흘 오른 이 장대봉의 축 아래로 내려왔고 거래량이 없었죠. 20월선 깨는데. 그러니까 이 급등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는 50에서 55 더 가면 60, 이 구간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떨어지면 큰일 나는 물량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외국인들, 기관들은 지금 팔지 않고 있고, 여기서 올라갈 때 분할적으로 외국인들이 57%에서 27%까지 비중을 줄여놨고, 호시탐탐 공매도 금지 기간에 실적이니 뭐니 얘기하면서 테슬라가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데도 급등이 들어갔죠. 그런 걸로 얘기해, 금투세로 얘기해, 공매도 선진화해서 공매도 금지하는 거 연장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쇼커버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바닥 종목 2차전지 뭐하러 하나 털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얘가 올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날은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새 또 말씀 안 드리잖아요. 대박 내고 70%. 사면은 여기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주가 급등한 다음에 시끄러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끄러울 때 사서 얘기하기 좋죠. 그럼 이렇게 급등했을 때 맨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추천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먹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70%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되는 파동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는. 이것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포트폴리오 편입하고 나서 이건 초대박이 난 종목이에요. 4월 19일날 편입해서. 응? 월봉상으로 70%가 뜨고 나면 정리잖아요. 단기간에는.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가게 되면 가는 거겠죠. 꾸준히 올라가는, 여기서 정고점 바로 가려면 PNT 패턴처럼 갔어야 된다 그랬죠. 5일선 깨지 않고 역배열해서 쭉 타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 나오잖아요. 5일선 타고. 근데 얘는 가다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만들겠죠. LG전자도 마찬가지죠. 급등 쳐서 요런 타이밍 쉬었다가 다시 달리는 거. GS글로벌 어떻게 됐나요? 저는 여기서 매도하자 그랬었어요. 3일 만에 1년 기다려서 3일 만에 더블 칩니다. 주식이. 맞잖아요. 상 거의 또 상 찍고 또 20% 이런 식으로 상, 그래서 결국은 2,100원에서 4,400원 더블 치는데 3일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럼 사면은 또 마이너스 20% 먹는 거거든요. 며칠,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될 만한 거는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홀딩스 투자하시는 분들 우울해하지 마세요. 반도체가 조정 나오면 여기가 달립니다. 반도체 조정 나올 때 2차전지 안 떨어집니다. 근데 달려가는 날에 포스코 홀딩스 질르면 오늘도 사고 나서 불안할 거 아니에요. 윗골이 달려갖고 3% 올랐다가. 뭔 똑같은 가격에서 걱정을 하시나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쐈을 때 50, 55만원 이 윗단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사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정리하라고 해서 결국은 찐주주는 30%도 안 남았어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최저가에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다수가 있어요. 자, 어떤 걸 말씀드리냐. 대다수는 볼린저 하한선하고 엔벨로프 지지선 요 파란색 선 사이에 밑에 있는 종목이 있고 볼린저 상한선하고 엔벨로프 이 월봉상 빨간색 사이에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 위에 있으면 높은 위치고 이 밑에 있으면 낮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엄청 낮은 위치라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도 요 밑에 있는 위치가 낮은 위치라는 거죠. 이런 종목은 어떻게든 낙폭과대해서 반등 나옵니다. LG전자도 낮은 위치에서 반등 들어갔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실적 좋은 기업도 요새 소용이 없었어요. 제약바이오가 요새 좀 반등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로 딱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아니 매각한다고 여기 대주주 90몇 프로 있다 85% 있잖아요. 최대주주가. LG화학이 여기 지분만 팔았어도 대박 났을 텐데 안 팔았어요. 그럼 지금 블록들 안 한다는 얘기죠. 한 달 전에 공시하는 건데 주가가 올라서 이 윗단 갔을 때를 노리세요. 그때 그 블록들 나올 수 있어요. 45만원에서 50만원 가게 되면은 그땐 블록들 매각이니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쌍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2차전지가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 퓨처엠이든 다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바닥권을 오래 응축을 했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뀌어야 이쪽 2차전지든 나머지 섹터 10개 중에 9개. 작년에는 2차전지 말고는 안 올랐고 지금 반도체 10개 중에 9개 말고 테마주 말고는 뭐 AI 반도체, 전력설비 이런 거 말고는 간 게 없어요. 결국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호재 있다 그랬죠. 이제 이런 거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GS글로벌이다. 주가 딱 급등했을 때 대주주가 요날 딱 매도가 안 돼요. 그러면 이날 매도한다 그러면 6월 25일날 공신했으면 7월 25일날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 매도하려면 한 달 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먹고 튀는 걸 못해요. 이제는 그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매각 공시 안 나오고 블록들 뉴스 안 나온 기업들은 적어도 주가가 오른 다음에 한 달 전에 나오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단기간에 딱 올랐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할 수 있어도 얘네들은 못한다는 거죠. 임원들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 말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오르기 전엔 또 그 말 못하잖아요. 임원들 매도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우리가 급등을 노린다든지 GS 글로벌, LG전자처럼 제가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항상 매일이 기회고 반대매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코스닥 개별주 매일같이 신저가 찍는 종목들 널렸습니다. 반대매매 때문에. 그러면은 신용 메꾸기에서 현금 주식도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나가고 올라가면 질러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자리다.
그러면 하루 그날 올랐을 때 질르면 윗골이 달리면 불안해할 것 없이 그냥 들고 있어서 이 윗단을 보고 가시는 게 틀림없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자, 구독과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되신다면 따뜻한 댓글도 좋아요 버튼과 함께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 있는 게 대우건설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아무리 서울 부동산이 신고가를 가고 해도 아직 금리가 안 낮아졌고 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주 큰 빅 이벤트 체코 원전 수주와 함께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든 서울에 다 허용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 신고가 찍고 있는데 건설주가 안 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올해 허용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에 부동산 집을 안 줬어요. 하도 망한다 그래갖고 PF 대출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강은 당분간 강세될 수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나왔을 때 대우건설이 10배 이상도 올랐던 현대건설이든 이때 조선주든 철강주든 건설주든 폭등을 했던 이라크 전쟁 때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게 건설주예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다 그랬죠? 지금 왜 바닥에 있는 종목 폭락할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냐 하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볼린저 하한선 이 파란색 선하고 엔벨로프 지지선 요 사이에 있어요. 여기를 깨고 내려갈 정도의 실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대우건설은 급등이 들어가겠죠. 지금 제가 편입한 그 가격입니다. 대우건설은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런데 제가 자신 있으면은 자신 있게 제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4,600원이 목표가 아니고 일단 6, 7천원까지는 금세 간다고 보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작년 초에도 삼성중공업을 노래를 불렀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1년 동안 유증도 받으라 그러고 계속 삼성중공업을 했었어요. 이런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설주의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삼성중공업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그 중에 탑픽이 대우건설하고 지금 대우건설 3,690원이고 현대건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빅 이벤트가 우크라이나 재건 체코 원전 그리고 해외 쪽으로 진출 많이 한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 저평가 심하고 PF 대출 문제 없고 알짜 재건축 다 수주받는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은 상한가 쳐도 그만입니다. 여기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한번 급등을 당연히 노릴 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건설 섹터 안에서는. 그리고 CJ CGV예요. CJ CGV가 올라가면은 GS 글로벌처럼 아마 급등으로 올라갈 거예요. 상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화관 잘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미 점유율이 50%예요. CJC. 미국 쪽은 안 되는 쪽 정리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는 우리가 동남아 쪽에서 한국 영화 1등 합니다. 한류 열풍이 음식 쪽뿐만 아니라 엄청 거센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 CJ CGV는 한번 급등 들어가면은 뜬금으로 급등 들어가서 8, 9천원 딱 찍고 거기서 거래 터집니다. 상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여기 올리브 네트워크스 최대 주주로 11,000원에 가져갔잖아요. 지금 최대 주주 50% 됐잖아요. 이제는 40%에서. 그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자 비용이 장기리스 부채 빼면은 이자 비용이 이제 빌린 돈이 줄어드는 차입금이 줄어든다면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면 순이익이 대폭 흑자 전환될 거며 매출이 대폭 늘어나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CJCB,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 진에어 같은 기업들 아직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시간에서 실적이 가장 세게 턴어런도 들어가고 유증까지 마치고 확실하게 턴어런도 할 기업은 CJ CGV니까 급등을 기다리는 게 당연히 맞고 지금 현재 5,560원 언제든지 급등으로 갈 수 있는 자리에 거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자, 자동차주거든요. 자동차주는 현대모비스를 보면은 현대모비스의 위치가 어디에서 올랐나요? 요 파란색 선은 깨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고 연차트로 10몇 년 만에 돌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신고가를 가지만 현대모비스가 저는 신고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몇 년 만에. 워낙에 실적이 좋잖아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위에 갔다 아래로 갔다가 위에 갔다 아래로 갔다 다시 위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연봉 보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주가 급등했죠. 내려오면은 요 자리,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서 만약에 밀린다. 23만 8천 원 여기도 좋은데 밀린다. 그러면 22만 원까지 내가 모아서 다시 기다리면은 27만 원 뚫어서 28만 원, 30만 원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현대 위아 같은 좋은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나요? 월봉 파란색 선 아래에 있어요. 빨간색 선 이 사이에 있으면 어느 정도 신고가 근처에 있는 거고, 파란색 선 요 사이에 있으면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죠. 지금 신고가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 다. HL 만도 파란색 선 안에서 반등이 들어갔죠. 이제 빨간색 선으로 와서 좀 반등이 들어가는 위치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주가 대다수가 만도로 따지면 4월 19일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만도 저는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LG전자도 그 위치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자동차에도 들어가니까 AI도 들어가고 뭐 전기차 충전도 들어가고 파란색 선에서 올랐죠. LG 디스플레이 파란색 선 안에서 오르죠. 여기를 깨지를 못합니다. 유증을 해도. LG 이노텍 요 파란색, 이 빨간색 선 안으로 가면 좀 위로 간 거고, 이 파란색 볼린저 하한선 엔벨러프 지지선 사이에서 오르게 되면은 요 밑에는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LG전자는 당연히 저평가로 날아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다수 자동차에 관계없습니다. 신고가 관계없어요. 현대차, 현대기아 말고는. 그런 상황. 현대 글로비스 정도가 최근에 올라서 요 파란색 선에서 있다가 최근에 올라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죠. 자, 보세요. 현대공업 배당 주고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해도 파란색 선에 있어요. 빨간색 선으로 가겠죠, 이것도. 이런 좋은 기업이 안 갑니다. MS오토텍. 이거는 왜 지금 질질 끌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트 편입하고 지금 여기 시초가 편입했는데 지금 약간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월봉상으로 파란색 선 아래 위치에 있는데 4,450원에서 기관들이 여기 그 자사주 소각하고 회사에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합병해서. 그래서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4,450원에 있는 물량 헐값에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올라서 빨간색 선 아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자동차 부품주는 워낙에 저평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1등 저평가가 MS오토텍이에요. 명신에 대해서 1,000억 적자가 났는데도 순이익이 500억이 1분기에 나왔어요. 작년에 원래 2,000억 나왔는데 명신 산업 말고 명신에 대한 군산공장 순이익 적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도 이런 상황이죠. 사야 되는 가격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종목은 매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가면 상도 칩니다. 지금 현재 4,205원인데. 그래서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런 방식이에요. 모든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실적 좋아도. 반면에 LVMC 홀딩스는 저는 오늘 가격이 확실히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대한해운의 이 자리입니다. 제가 예시를 이미 들었어요. 주가 급등하고 나서 내려와서 20에서 올라서 여기 보시면은 12% 올랐고 여기 2% 15% 올랐다가 제자리로 왔죠. 이 가격에. 엔벨러프 볼린저 지지선, 볼린저 하한선 엔벨러프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이 10일 동안이 매일같이 고통이에요. 떨어진 건 여기서 다 떨어졌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카페24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딱 예시를 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다 내려왔죠. 매집해서 갖고 있는 거겠죠? 기관들로 털고 15% 올랐다가 제자리로 왔죠. 심지어 내려왔잖아요. 이것도 요 밑에 볼린저 한선 엔벨러프 지지선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호재가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잖아요. 급등으로 신고가는 바로 땡겨버립니다. 그런데 LVMC는 많은 분들 우리 어떤 종목, 카페24도 매각 관련주였고, 중앙첨단 소재는 광산 관련주고, 금양도 예전에 광산 관련주였어요. 매각 관련주 KR모터스 매각이 있어요. 전환사채 리픽싱 대체 680원에,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서 주식 전환이 돼버리면은 KR모터스에서 그 주식 전환해서 350억 안 돌려줘도 되고, 주식 전환하게 되면은 부채 탕감에 LV가 굉장히 유리한 협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고, 공장이 700억의 땅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LVMC 많은 분들 요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복잡하게 기사는 너무 많은데 지금 보면은 이런 기사들 지금 보면은 지금 라오스가 가장 뜨는 나라예요. 왜? 고속철도 때문에. 라오스, 태국, 베트남, 중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K버거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쪽이 지금 영화도 한국 영화가 1등, 라오스의 프랜차이즈도 한국 기업들로 꽉 채운다고 LVMC가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 하반기에 오픈하죠. 거기에 이미 삼원가든부터 해서 본촌치킨뿐만 아니라 뭐 이가자 헤어부터 해서 다 들어갑니다. 절반을 이미 계약을 작년에 했어요. 한국 기업으로. 그럼 라오스 지금 태국 쇼핑몰 빅C가 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오스의 이제 맘스터치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이마트처럼 들어간다면 LV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파리바게트든 뭐든 지금 그 정도로 라오스가 지금 뜨고 있다는 그 기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격의 K푸드, 여기에 지금 맘스터치도 지금 라오스도 진출한다는 기사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진출하겠어요? 라오스 최대 쇼핑몰 오픈하는 거기에 진출하겠죠. 맘스터치도. 하반기에 라오스 진출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라오스 쇼핑몰 오픈하는 게 LV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LVMC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 힌트예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유통, 온오프라인 유통, 그래서 이마트랑 진행을 하잖아요. 이마트랑. 근데 LVMC가 초대박이 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는 라오스 여행을 못 가서 이런 라오스 같은 기업, 동남아 기업은 코로나 때 힘들었어요. 그 부채를 누가 갚았다? 오세영 회장이 개인 돈하고 인도차이나뱅크, 라오스 민간은행 1등이 여기 엮여 있어요. 라오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세영 회장이 1,000억 정도를 3, 4년 동안 매입하면서 유증과 함께 이 회사가 적자 터널을 흑자 전환으로 바꾼 거예요. KR모터 적자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마트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라오스 계약으로 들어갔죠. 그럼 라오스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린다고 이 기사에 나오고 노브랜드까지 늘리잖아요. 이 UDE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게 LVMC인데 하반기 오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 점유율 2등, 이 뚝뚝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라오스 가면 이거 엄청 많거든요. 이게 루앙프라방 방비행 진출하고 여기 LFP 배터리 들어가는데 충전소는 본인들이 직접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4륜 택시까지 얘네들이 하거든요. 하반기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에다가 지금 병원까지, 그러니까 LVMC가 대박이 날 수 있는 요소를 딱 외우세요. 동구바이오제약 합작법인 하반기에 합니다. 그러면 의약품 판매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무상교육 병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LVMC가 피부미용 쪽에서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 그래서 공장 증설을 하는 거를 한다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마트가 세워질 거고, 그 다음에 쇼핑몰 제일 큰 게 오픈될 거고, 그 다음에 택시 사업하고 카카오톡 출시합니다. 라오스에서 국민카톡 출시해요. 어디? 코코노스타일로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간 코코노스타일로하고 LSM 합작법인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대박 날 수 있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 다 기사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KR 매각이 있어서, 여기 지금 베트남도 지금 K 유통이 대박인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이거 그저께 나온 이마트 기사입니다. 이마트는 라오스 진출을 하니까. 그리고 LVMC가 이제 실적까지,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LVMC 실적 기대하지 마라. 뭐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것저것 하도 많이 해갖고 적자라는 게 당연하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기 나오잖아요. 한 달 전에 전년 동계백이 23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103% 증가했죠. 흑자 전환했죠. 현금성 자산이 123% 증가했고 부채 비율 61%, 자산 7천억이에요.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SKD, 미얀마 현대차 독점인데 이제 시작했어요. 미얀마 3년 동안은 접었었습니다. 쿠데타 일어나고. 미얀마는 라오스 인구의 10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베트남은 트럭 2등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유통, 플랫폼, 그래서 라오스의 그랩으로 가겠다고 기사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뉴스가 곧 나옵니다. 맘스터치도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신 마지막에 라오스 진출한다고 떡하니 나와요. LVMC에서 뽑고 있습니다. 이마트 직원 뽑고 있는 기사 보이시죠? 아까 이마트 기사에도 있었지만. 그럼 라오스에 진출한 맘스터치도 LVMC랑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가는 거예요. 동구바이오제약 투자 속도 낸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동구바이오제약이 실적 제일 좋은, 최근에 피부 미용 쪽에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여기
동구바이오젠을 피부 비뇨기과에 대해서 1등인데 위탁 생산을 하기 위해서 라오스에 공장을 짓는 거예요. CMO 복제약을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겠죠. 그걸 LVMC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마트 오픈하고 동구바이오제약 오픈하고 이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기회의 땅인데 라오스가 이렇게 뜨고 있다는 걸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죠. 라오스 대박 난다고. 라오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LVMC가 하고 있죠. 그럼 죄다 한국 기업들로 절반을 채운다고 얘기했죠. 라오스에서. 라오스 쇼핑몰에, 제일 큰 쇼핑몰에 이제 곧 오픈하겠죠. 보면 오는 비엔티안 주요 상권에 대형 쇼핑몰을 3개를 오픈한다 그랬어요. 올해 또 기사 나왔죠. 이건 작년에 나온 건데. 그러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산도 준비하고 있다 그랬고, 제가 무엇보다 대박인 게 라오스의 유통이라든지 라오스의 이마트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CJ 대한통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콕무브가 라오스의 서비스 확장하는데 루앙프라방 사바나켑 방비행 쪽으로 늘어나서 지금 20만 명이 콜을 하기 때문에 라오스 가서 잡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1000대 증설을 합니다. 직원도 직접 붙고 거기에 이마트까지. 그러면 하반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뚝뚝이뿐만 아니라 여기 광고 효과도 많고 이마트까지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린다고 했으면 매출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LVMC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20% 올라서 신고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LVMC 홀딩스예요. 조금 지루한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때 임원 매도가 아니었으면 3,000원 찍고 있었거든요. 2,900원 찍고. 임원 매도한 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에는 공시대에 한 달 뒤에 팔 수 있으니까 스탁 옵션을 받은 거를 그냥 내가 산 돈이 아니다 보니까 꽁돈이다 보니까 그냥 판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위축이 된 거거든요. 반등하고 지금 내려와 있죠. 이 위치가. 요 위치가. 그럼 이 자리에서 LVMC의 월봉을 보면 얘는 빨간색 선에 있어요. 제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은 어디 있다 그랬죠? 이 밑에 있다 그랬죠. 다른 종목들은 한 1700, LV로 따지면 1700원, 1800원에 있는 거예요. 요 파란색 선이 아니라 빨간색 선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단 한 달 만에 돌릴 수 있는 이런 월봉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었고, 또 무엇보다 저는 내일부터 좋을 것 같은 게 시장하고 관련 없이 시장가 매도를 때리는 물량 10만 주를 때리든 7만 주를 때리든 다 가져갑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때려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LVMC 현재.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이런 요소들, 거기에 광산 개발까지 들어가고, 라오스는 자원이 제일 많은, 구리하고 금이 많은 나라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들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거래량이 없었는데 이런 대한해운처럼 요런 가격 있죠. 대한해운의 4월 19일자리처럼 요런 자리 만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여기 카페24의 4월 26일자리, 이때로 돌아가면 다 이거 다 꼬라박을 것 같은 차트거든요.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는 게 공통점이고 재료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LVMC가 당장 오늘이든 내일이든 뉴스 나올 게 너무 많고, 믿을 거는 인도차이나뱅크 주식전 한 1900원짜리 지금 대주주가 50% 넘게 지분 확보하는 건데 3년 동안에 1000억 이상을 오세영 회장이 샀다. 요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7,000원이 옛날로 34,000원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옛날로 따지면 5,000원인 거고, 여기 나오잖아요. 32,000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무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격은 월봉상의 120월선을 쏘는 자리면서, 왜 쏘느냐? 거래량 없이 조정받았는데 임원들 스탁옵션 매도 때문에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LV는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초특급 이벤트가 매일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 뉴스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다른 기업들은. 그리고 하는 기업들은 현대차, 기아차, 이마트, 동구바이오제약, 카카오 통해서 택시 잡잖아요. 카카오랑도 협업합니다. 라오스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랑만 진행을 해요. LVMC가 부채도 없고. 그러니까 광산까지 진행된다면 이 큰 재료를 갖고 이번에 너무 질질거렸어요. 그리고 반등을 하고 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요 자리거든요.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도 요 자리예요. 요렇게 돌린다고 보여지니까 꼭 한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가 지금 마이너스가 11, 2% 되는데 편입하고 나서 수익 나다가 내려온 건데 좀 가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서 하루만 해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이제 계속 팔자고 하는 물량을 시장가로 때리고 시장가로 때리고 하는,
걸기만 하면 다 사갑니다. 10만 주 뭐 2억을 때리든 3억을 때리든 사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2,500원 돌파해서 가면 그땐 더 확실한 거거든요. 2,500원 돌파해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무리 없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업들 중에 작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산주 금양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올라가는 매각 관련주 다 보면은 LVMC가 다 하고 있는 거고 부채도 없고 작년에는 적자 나는 것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KR 매각까지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이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크게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회복하는 건 내일도 가능해요.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시더라도 전고점 뚫었을 때 걱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시컨 기다리다가 여기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흔들리거든요. 그러실 이유는 없고 적어도 제가 이때 블록들도 사전공시 이제는 사전공시해야 돼요. 블록들도 임원들도 요런 것 때문에 스탁옵션 받아가지고 2, 3억 먹고 그냥 정리했는데 그게 다른 걸로 또 했을지도 몰라요. 지난달까지 매도를 쳐야 매도 치고 공시할 수 있었고 이제부터는 한 달 전에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470원인데 2,500원 돌파하게 되면은 꼭 20에서 타는 거니까 더더욱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고 불사조 유튜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핵심만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갔죠.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벌써 51분이에요.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19만 9천 명인데 열심히 해서 20만 명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흔들리지 말고 지금 대다수 종목들이 그런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그런 종목들이 수급 공백으로 상한가도 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